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조시현 PD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갔는데요.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던 이번 가을 태풍,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안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다양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명절만 되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 명절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명절 우울증의 원인으로 고부 갈등, 부모 자녀의 갈등, 관계의 갈등을 원인으로 꼽는데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건강한 내 자신, 내 마음이 존재할 때 설령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명절 우울증을 극복하고 가면 아래 나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두 차례에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시자 이재희 심리치료연구소 소장이신 김민철 원장님과 함께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뭐 추석도 그렇고요. 설날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 같이 이 명절만 되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 명절 우울증이라고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명절 우울증에도 유형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원장님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명절 우울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더 흔하게는 명절 증후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더 낫겠네요. 근데 뭐 명절에 워낙 우울하니까 예. 실제 명절 이제 끝나고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명절 증후군 안에 이제 명절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보통 그 나라마다 문화 증후군이라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예. 문화 증후군이요. 각 문화에마다 이제 특색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나라 문화는 뭐 명절 때 더 힘들고 어떤 나라 문화는 명절에는 쉴 수 있고 근데 저희 나라는 조금 명절이 좀 힘든 요소들이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화 증후군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명절 증후군 또는 명절 우울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유형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명절에 있는 우울증이 특별히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네. 우울증 자체가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우울증 할 때는 이제 주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네. 흔히들 말하는 우울증 그리고 보통 왜 갱년기에 이제 많이들 우울해지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갱년기다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만약에 우울하다면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붙이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주요 우울증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우울증이 명절 전후로 생긴다면 네. 이게 명절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명절 우울증이 따로 있기보다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될 때 특히 이제 갱년기 전후로 명절을 이제 맞게 되면 네. 당연히 가뜩이나 호르몬 균형도 안 맞고 또 그 나이쯤 되면 속 썩이는 이제 가족도 있을 수 있을 때 예. 이럴 때 명절을 보내면 참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전 부전 장애라는 또 이런 또 진단을 붙일 수 있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네. 그런 우울증은 왜 정도는 심하지 않은데 2년 이상 꾸준히 우울한 분들이 계세요. 네. 평소가 약간 우울한 성격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명절 전후로 특정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좀 더 우울해지는 또 그런 경향이 있고 좀 드물지만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사실 이제 그 조울증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질환도 만약에 명절이 그분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면 예. 그런 양극성 장애의 일환으로 우울증이 발생될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명절 우울증의
또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아까 갱년기를 언급을 하셨고, 그래요. 이 속썩이는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뭐 부모 자녀 갈등이나 고부 관계라든지, 그리고 감정 부전장애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좀 기본적으로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명절과 같은 어떤 특별한 기간이 되면 기본적인 우울함이 조금 더 증폭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조울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양극성 장애,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화 우울증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명절 우울증은 그렇다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증후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 아시죠? 신내림, 네. 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좀 독특하긴 해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우리나라 문화에 약간 국한된 문화 증후군이고 화병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진단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어디에도 사실 우울증의 비정형 증상이긴 해도 화병이라는 이름이 세계 진단명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일종의 문화 증후군인데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유교 문화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로딩과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명절 증후군은 문화 증후군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병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민족 특성상 그리고 역사 특성상 약간 좀 한과 그쵸. 이 어떤 어려움이 서려 있는 민족이다 그렇죠. 보니 맞습니다. 그리고 36년 일제 치하를 경험했던 그렇죠. 민족이다 보니 더 이런 어떤 한 맺힌 응어리들이 많았던 맞습니다. 그런 특히 역사를 사는 민족이었기 특히 때문이 아닌가. 여성이 훨씬 더 그 한이 많을 수 있는 여성은 굉장히 이제 뭐 결혼해서 뭐 3년은 어떻고 네. 여자의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아이고. 이런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의 로딩은 부담은 명절에 훨씬 커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전히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든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화병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국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뭐 지금은 많이 서구화됐다, 뭐 문화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명절 우울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 우울증은 여성들에게 조금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성들에게 좀 더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게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이제 남성들도 요즘은 이제 갈수록 뭐 집안일도 같이 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들이 등장을 하면 일단 우리 이제 며느님들이 또 우리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분이 명절 증후군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시월드라는 단어가 괜히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 또 혹은 또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 이전에는 시어머니 측의 원인이 좀 더 많았다면 갈수록 또 꼭 그렇지만 않은, 왜냐하면 이제 며느리가 신세대, 뭐 MZ세대 이렇게 말도 하지만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목소리를 더 내거나 과거 세대에 있는 시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어떤 며느리만의 톡톡 튀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맞물려서 더 힘들 수 있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니까 요즘은 또 약간 양상은 좀 더 며느리 측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문화 증후군, 명절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명절 우울증,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어떤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게 실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외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내부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명절이 내외부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외부적인 스트레스는 일단 일 또는 본인의 직업. 아니 예. 직업도 있지만 이제 명절에 더 해야 되는 그렇죠. 여성에 있어서 어떤 좀 원하지 않는 의무가 더 있을 수 있고 예. 명절에 원치 않는 곳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원치 않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라든지 또는 만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아까 말씀하셨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예. 이런 환경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뭐 스트레스가 원래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유스트레스라고 영어로 하고 스트레스 중에 힘든 건 디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쨌든 감정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100일 때 평소에는 100으로 겨우 버텼다면 명절에는 100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과한 사람, 일, 환경적인 부담이 올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취약해지면서 더 우울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내부적인 스트레스로 나누면 되는데 외부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좀 일이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환경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더 중요한 스트레스가 이제 더 중요한 원인이 내부의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은 이제 드는데 예. 일단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한번 우리가 아마 말씀만 드려도 다 알만한 일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명절에는 쉬면 좋은데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명절에도 못 쉬잖아요. 이래야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친척들과 함께 일이든 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고 명절에 쉬지 못하니까 더 이제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성에게만 좀 더 있는 어쩔 수 없는 일들 예. 그리고 약간은 원치 않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뭐 그것 말고라도 좀 더 명절이기 때문에 애를 써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그냥 마음을 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을 때는 억지로 좀 하게 되니까 네. 그럼 생각과 정서를 훨씬 더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확실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고 더 큰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죠, 사람. 네. 그러니까 접촉이 훨씬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사랑하는 친척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는 분들도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네. 또는 친척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막 물어보는 질문들 또 중간에서 때로는 남편이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시댁 쪽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선 넘는 질문들이 사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많았잖아요. 언제 할 거니? 뭐 그렇죠. 너 연봉은 어떻게 되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 그렇죠. 너 이번에 대학 갔니? 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누구라도 말씀을 내면 쭉쭉쭉 나올 만한 너희 아이가 어떻게 되니 등등 해서 사실 중요한 질문이긴 해서 대화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네. 너무 준비 작업 없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남편이 얼마 전에 실직을 했다든지 아이가 대학에서 조금 쓴자를 맛봤을 때 이럴 때 너무 이제 눈치 없이 질문을 하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가 되고 또 너 안 본 사이에 살쪘다라든지 네. 너는 야 그렇게 외모가 뭐 외모라 지적을 한다든지 물론 친척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지 몰라도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너는 계획이 있니? 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죠. 쉽지 그런 않죠. 사람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겠고 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제사나 이런 이제 갈등들 뭐 제사 때문에 꼭 뭐 절을 하니 마니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런 외적 스트레스가 확실히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좀 더 가중시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만 쭉 들어봐도 물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 내적인 원인이 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궁금하네요. 예,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오해하실까봐 예. 대부분의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은 다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명절 전후로 우울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렇죠. 대부분의 가족들은 친척들이 모이면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훨씬 더 힘을 얻고 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처럼 대부분은 아마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부 원인과 조금 맞닿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이게 솔직히 이게 인정하실 게 명절에 되면 조금 영적인 무장 해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조금 더 영적인 각성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명절이라는 생각들도 내부 원인과 함께 한번 더 짚어 넘어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앙이 없는 쪽으로 본다든지 네.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뭐 영적이든 뭐 나쁜 쪽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으셔요. 편견을 가지고 그렇죠. 본다는 예수 믿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이 우울하다? 이러면 조금은 더 뭔가 문제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우울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은 이제 우울에 취약한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뇌가 우울증에 취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뇌라는 게 육체고 육체는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뇌 안에 호르몬 불균형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별 이유 없이도 우울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내면에 꼭 문제가 있을 때만 우울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뇌의 원인이 이제 거론될 때는 뇌를 낫게 하는 약을 먹어야지 우울이 좋아지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우울이 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짚고 가고 싶고요. 내적 원인에 있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부 스트레스에 취약한 내 내적인 상태를 좀 이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적인 우울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에 좀 약할 수 있는지. 네. 일단은 조금 이게 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애착할 때 예. 어릴 때부터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할 때 애착이 무너지면 뇌가 무너집니다. 예,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라면서 내면의 생각, 감정, 의지, 뇌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약한 상태로 자라는 거죠. 여기서 애착이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기본적으로 어릴 때 아이의 뇌와 마음이 자라야 될 때 공급이 돼야 되는 애착이 결핍이 있을 경우는 네. 조금 취약한 자아가 되죠. 그 취약한 자아라는 뜻은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좀 상처받기 쉬운 자아, 작은 말과 자극에도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자아,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럴 때 꼭 동반되는 게 어릴 때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착이 결핍이 되어서 힘든 아이에게 트라우마까지 있었다. 외상의 경험까지 있었다. 그러면 더 마음은 취약해지죠. 그러면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약한 내가 되니까 예. 당연히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어요. 그렇겠네요. 남이 휘둘리면 휘둘려지는 거죠. 네. 남이 한마디 말하면 속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약해져 있으면. 약해져 있기 이주로 때문에.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서 누가 예를 들어 너 연봉이 그게 뭐니? 한마디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연봉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닌데라든지 네. 내가 지금 연봉이 적을 수 있지. 기분이 약간은 나쁘지만 우울증까지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소화해낼 수 없는 마음의 약함이 있으면은 네. 내가 이 연봉도 떨어지고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이런 식의 과거의 어떤 결핍과 상처가 있을 때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이 왜곡이 되고 약해질 수 있다. 요럴 때 이런 외부의 어떤 원인이 딱 자극이 되면 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런 부분들이 내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기본적으로 약해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것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이 좋은 애착의 형성을 그렇죠. 경험하지 못하고 쌓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자아가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 감정이 쉽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말들로 침투당할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물론 이제 어릴 때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자라면서 친구나 선생님이나 교회에 와서 특별히 네. 또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충당이 되지만 이제 그런 것마저도 없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좀 약한 상태로 자랄 수 있고 그런 이제 취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똑같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네. 마음이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으로 아까 외적 원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적 원인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로 나오는 그 원인들이 이 우울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김민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이제 첫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질문만 좀 드리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명절 우울증이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혹은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게만 가요. 네. 나아질 상황을 보이지 않아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이게 반복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 반복될 때는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예, 똑같이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은 명절에 갈수록 명절을 지나도 우울하지 않고 괜찮아진다면 똑같은 명절을 경험해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잖아요. 나도 똑같이 넘어진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 스트레스가 똑같을 때 내부의 자원마저 똑같으면 계속 넘어지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면 더 넘어지겠고. 예. 근데 외부 스트레스는 좀처럼 줄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 환경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내적 자원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잘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계속 넘어진다고 보시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내면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로 이제 이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열거했던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뭐 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쩌면 나의 이 마음이 건강해져야 한다가 네. 솔루션일 것 같은데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계속 이어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요, 건강한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 건강한 나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 가면 아래 내가 있었다. 김민철 원장님과 함께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첫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한 가면 아래 내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명절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또는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